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는 이번 주에 있었던 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언급, 그리고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국에 대한 거의 협박조의 그 국무장관 언급, 그리고 북한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는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언급, 이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지금 한 2주 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열기가 아직도 대단히 뜨겁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국에 온 김에 그 트럼피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주의라는 얘기인데, 또는 어떤 사람은 트럼프 피남이나 트럼프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번째 강의 제목을 트럼피즘 또는 트럼프 현상, 이것이 현실인가 망상인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그 대선에 실패한 다음에 그 세계 많은 그 학자들이 이 트럼프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트럼프는 결국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고, 트럼피즘이라는 것은 트럼프라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시대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서더라도 트럼프즘 또는 트럼프 현상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아예 사람으로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뭐 트럼프의 주의, 트럼프식의 정치가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트럼프라는 그 인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호주 멜버른 대학의 미국 정치를 강의하는 티모시 린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트럼프는 곧 사라지고 말 거야. 인간으로서도 사라지고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말이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을 관둔다 하면은 정말 그 점잖게 조용하게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끄러운 대통령 미국 역사상 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이외에는. 그런데 트럼프도 이제 곧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티모시 린치 한 말을 잠깐 보겠습니다. Mr. Trump fades quickly. 빨리 사라져 버릴 것이다. 우리 눈에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Which could be likely given his age of 74. 미국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을 관뒀을 때의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4세였습니다. 물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현역으로 80세가 넘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록을 세우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관뒀을 때의 나이가 미국 역사상 제일 많은 74세.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곧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Oldest ex-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e republic. 미국이 공화국으로 이제 수립이 된 다음에 나이가 가장 많은 대통령이니까, he may also just fade in relevance. relevance는 뭐 타당하다, 적당하다 그런 소리죠. 뭐 타당하고 적당하지도 않게 역사에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8년 대통령 한 사람도 아니고 4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역사에서 곧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내년 다번 대통령 선거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시끄럽다 하는 것은 이제 현실로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것만 말하는 그 티모시 린치 교수까지도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역사상 지난번 선거에서 대통령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7,400만 표를 획득했다. 이 7,400만 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공화당은 7,400만 표를 떨궈뜨릴 수 없다. 그런데 티모시 린치는 미국 공화당원들이 그 7,400만 표를 붙들고 싶으면 빨리 트럼프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7,400만 표를 가질 수 있고 다음번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또 호주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오코노라는 교수예요. 브랜던 오코노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좀 티모시
교수랑 그 학교는 달라요. 한 사람은 그 멜버른 대학이고 이 사람은 이제 또 뭐 그 옆에 있는 그 시드니 대학입니다. 시드니 대학 교수인데 트럼피즘이 지속되는 이유가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력을 잃더라도 권력을 잃었죠. 트위터를 잃어버렸더라도 트위터에서 쫓겨났죠. 죽을 때까지 미국인들 생활의 한 특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죽을 때까지 미국인들 생활의 한 특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래요. Trump will be a feature of American life until he dies. feature라는 거는 어떤 특징, 특색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는 미국을 민족주의 국가로 만든 사람입니다. 미국은 국제주의적인 국가였는데 최근에 몇십 년이죠. 원래 미국은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국제주의의 나라가 됐다가 다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해진 다음에 다시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의 대통령이 트럼프죠. 그리고 트럼프는 분노의 정치, 미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워싱턴에 있는 우리가 딥스테이트라고 그러죠. 워싱턴에 늪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잘 살고 뭐 부정부패하고 살고 또 뭐 아주 이 잘못하고서도 벌 안 받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을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의 정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바로 미국의 민족주의가 남아있는 한 미국 국민들이 분노의 정치에 아직 빠져있는 한 결코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닥터 존 하트라고 이 사람도 호주 사람인데 이분은 호주 국립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도 이제 미국 정치 가리키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angry, 화가 나 있다. nationalistic, 미국이 민족주의화되고 있다. 그리고 anti-globalist,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세계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야 돼. 트럼프가 그 anti-globalism을 이제 재창을 했죠. 하나의 외교 정책으로. 그런데 바이든이 글로벌리스트냐면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angry했고, 국민들이 민족주의가 됐고, 그리고 anti-globalist가 됐던 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현상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뒀더라도 트럼피즘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학자들도 뭐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트럼프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칼럼니스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폴 월드맨이라는 이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신문사의 칼럼니스트인데 그 사람이 쓴 그 글에는 트럼프 will go, 트럼프는 떠날 것이다. But Trumpism will remain. 그렇지만 트럼피즘은 남아있을 것이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Foreign Policy라는 그것도 꽤 유명한 잡지인데 이것도 또 좌파적인 리버럴입니다. 거기에 그 마이클 호슈라는 평론가가 Why Trumpism will endure? 트럼피즘은 왜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을 것일까?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사람들은 다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반글로벌리즘 이런 것들이 있는 한 트럼프가 있을 것이다. 좋은 의미에서 트럼피즘이 계속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인데 여러분들이 사진도 볼 겁니다. 마리아 바틸로모, 이태리계의 그 폭스뉴스 앵커 우먼입니다. 주로 경제 뉴스를 다루는 사람인데 더 코스트, 트럼프, 차이나 앤드 아메리칸 리바이벌이라는 나온 지 몇 년 된 책입니다. 2020년에 나왔군요. 이 책의 저자인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에서 물러날지라도 트럼프주의는 미국에 상당히 오래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은 미국을 위하여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간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좋든 나쁘든 트럼프의 영향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그 찍은 사진 한번 보실 텐데 이 햄버거 가게입니다. 햄버거 가게인데 그냥 온갖 트럼프 사진으로 도배가 된 가게예요. 이 햄버거 가게 이름이 트럼프 버거입니다. 트럼프 버거. 트럼프 햄버거집이라는 뜻인데 그 휴스턴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휴스턴에서 한 그 서쪽으로 한 30-40분쯤 가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 땅 위에다가 트럼프라고 아예 도장을 찍은 것 같아요. 뜨거운 거로. 그래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햄버거 위에다 트럼프라고 찍은 이런 햄버거가 다 있는데 생각보다 뭐 우리 딸이 가까운 곳이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한번 뭐 토요일 날 시간 내서 한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재미있었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어떤 뭐 정치적으로 남들이 보듯이 이렇게 과격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미국 사람들이었는데 거기 이제 재미있는 메뉴를 붙여놓고 그리고 가격이 얼마라는 걸 썼는데 맨 밑에 보니까 바이든 버거라고 돼 있어요. 바이든 햄버거인데 바이든 햄버거는 고기가 1온즈가 들어간답니다. 1온즈인데 보통 미국 햄버거 우리 한국에서 먹는 뭐 맥도날드 같은 데 8온즈가 들어갑니다. 이거 8분의 1밖에 안 들어갔는데 1온즈 beef topped with old tomato. 이 토마토가 이제 싱싱한 게 아니라 오래된 토마토를 덮었대요. 그리고 our oldest buns. 이 빵은 제일 오래된 빵이랍니다. unavailable due cheating and inflation. cheating. 바이든이 많이 거짓말하고 속인다고 그러죠. 속임수와 인플레 때문에 이 빵은 제공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것은 제일 오래된 빵을 쓰고 그리고 제일 오래된 고기를 쓰고 고기도 요만큼 집어넣고 이런다고 이제 농담을 해놨는데 가격을 $50 99센트.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을 붙여놓은 거죠. 여기 그 트럼프 버거는 10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렇게 한 그런 조크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조크가 아니라 저는 지금 내년 선거에 그 실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또 와서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또 찍은 사진인데 도널드 트럼프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포스터예요. 도널드 트럼프 45th President. 트럼프는 45대 미국 대통령. 그리고 임기는 2017년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현재도 2023년인데 지금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아주 센 곳입니다. 그리고 텍사스주의 공화당은 작년인가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을 정당한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한 그 텍사스 공화당은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결의를 했던 그런 거 아주 이 정당이죠. 그래서 이제 뭐 텍사스에 이런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말이죠. 트럼프 현상이 그냥 하나의 그 허상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는 사건인가를 알아보려고 세계에서 제일 큰 소매상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 아이템을 치면은 그게 몇 개 있다고 나와요. 프레지던트 트럼프 셔츠. 트럼프 대통령 그 셔츠가 있죠. 여기다 트럼프라고 쓴 거. 그거를 보니까 5만 개가 넘어요. 5만 개. 근데 그 5만 개가 넘는다는 뭐 트럼프가 인기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바이든은 어떠냐. 그래서 프레지던트 바이든 셔츠라고 쳤더니 4만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숫자만 많은 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곧 발견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티셔츠는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들이 써 있습니다. 트럼프, take America back 2024. 미국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2024. Jesus is my savior. Trump is my president. 지저스는 나의 구세주.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거를 보니까 대부분이 아주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5만 개의 아이템이 있고 바이든은 4만 개의 아이템이 있는데 뭐 거의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48개 상품이 떠 있는데 두세 개 빼놓고는 전부 이 바이든을 모욕하는 그런 글이 쓰였어요. My dog is smarter than Biden. 나의 개가 바이든보다 더 스마트하다. 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FJB는 그 쌍소리 F자 들어가는 데다 F 조 바이든 이런 뜻입니다. FJB. 그리고 비행기가 올라가다 넘어지는 사진을 여기다 또 그렇게 그려놓고 Not my president. 내 대통령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티셔츠가 4만 개가 되지만은 압도적으로 다수가 바이든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미국 사람들 모자 좋아하죠. 트럼프 햇, 트럼프 모자 2024년 캠페인용 모자를 보니까 394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2024 모자 보니까 65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트럼프 거는 전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트럼프가 나라를 다시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우호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거는 또 그것도 또 이제 그 욕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도 적지만은 의미도 나쁘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집집마다 미국 사람들 집 넓으니까 뭐 깃발을 자주 걸어놓는데 깃발 걸어놓은 걸 보니까 프레지던트 트럼프 플렉을 보니까 395개가 있어요. 바이든 플렉을 보니까 현직 대통령인데도 185개다. 근데 그것도 역시 바이든 거는 욕설이 많고 트럼프 거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컵. 미국 사람들 컵 좋아하죠. 컵에다가 이제 뭐 대통령 이름 써놓고 그랬는데 트럼프 컵은 4,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바이든 컵은 439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컵을 보니까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그 대통령을 떠나는 날 그 책상에 그 서랍 속에다가 뭐라고 써갖고 종이 한 장을 집어넣어 준다고 그러죠 보통.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조, you know I won. 바이든, 내가 이겼다는 것을 당신은 알지? 라고 써줬다는데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만 컵에다가 뭐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조롱조가 많아요. 컵도. Whoever voted Biden owes me gas money. 바이든을 찍은 사람들 나는 기름값을 너무 많이 내고 있으니까 나한테 그 돈 내놔. 이런 뜻인, 이건 좀 조롱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프트, 뭐 미국 사람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기프트가 있는데 트럼프 기프트는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바이든 기프트는 6,000개 정도 되는데 이것도 또 역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좀 너무 좀 잔인한데 화장지에 장마다 바이든 얼굴을 그려놓은 화장지를 팝니다.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발 터는 그 이 조그만 양탄자 있죠. Wipe your feet. 여기다 당신 신발을 터세요. 그리고 한 사람은 바이든 얼굴이고 한 사람은 부통령 얼굴이고 한 사람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얼굴입니다. 거기다 발을 털라는 그런 이런 식으로 이건 뭐 지금 제가 이제 좀 조크를 얘기했지만은 조금 심각한 그 아이템을 보면 책입니다. 책. 트럼프 현상이 정말 그 의미가 있나 책을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에 관련된 책은 5,000권이 넘습니다. 바이든에 관한 책은 1,000권이 좀 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2,000권이 넘고 지미 카터는 853권이고 오바마 북은 7,000권. 오바마가 좀 많아요.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인데 1,000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5,000권. 이거 보니까 책도 역시 트럼프 현상이 그냥 허상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 트럼프도 뭐 비난하는 책도 많고 또 설득하는 책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지 아셔야 됩니다라는 뭐 그런 책도 여기 하나 나왔길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지지율은 금년 1월 이후 지금 이제 7월인데 금년 1월 이후 5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후보 선거는 사실상 끝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 10명이 넘는데 트럼프 혼자 50%를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을 다 합쳐도 50%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엊그제 찾아본 겁니다. 7월 23일 날 현재 공화당 내 트럼프 지지율은 50.8이다. 24일은 51%로 늘었다. 그 미세한 변화지만은 트럼프 지지율이 공화당 내에서는 51%다. 그러니까 내가 맨 앞에 미국 그 호주 교수가 나이 늙은 대통령이고 한 번밖에 한 대통령이고 7,400만 표를 확보하려면은 공화당은 빨리 트럼프를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현상으로 나왔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화당 후보로 나온 사람들 10명 사진을 지금 뭐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거 트럼프 얘기로는 빨리 공화당 경선을 빨리 끝내고 본선 싸움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선은 어떨까 하는 걸 이제 제가 살펴봤습니다. 7월 11일 날 서포크 대학과 USA 투데이라는
신문사에서 한 그 여론조사인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오늘 붙으면은 트럼프가 44대 38로 이기는 거로 나옵니다. 6%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제 며칠 있다가 해리스 폴이라는 데서 2023년 7월 19일 날 한 여론조사입니다. 바이든하고 트럼프랑 붙으니까 바이든은 40%, 트럼프는 45%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거로 나오죠. 그리고 바이든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니라 아마도 해리스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부통령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랑 붙으면은 38%대 47%로 트럼프가 이기는 거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는 트럼프 현상은 거의 그 망상은 아니고, 현재 현실, 리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마존 그 소매상에 들어가서 그 아이템들도 쭉 살펴보고 그랬는데, 바이든보다 월등히 트럼프 쪽이 인기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실제 여론조사, 서포크 대학, USA 투데이 전부 다 그래도 권위를 자랑하죠. 해리스 폴도 권위를 자랑하는 폴인데, 7월 11일 날, 7월 19일자를 보니까 다 트럼프가 바이든한테도 이기는 거로 나오더라라는 그런 이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